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필립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비 에비에이션을 비롯한 UAM 기업들에게 해당하는 산업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아볼 수 있는 기사인데, 미국 포브스지에 실린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EV2를 어떻게 활용할지 알아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자세하게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미국 정부는 소비자들을 위한 드론 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인 DJI라는 기업이 전 세계 드론 시장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이후로는 미국 정부도 그 지침을 바꿔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는 공군을 비롯해서 항공 관련한 보안을 위해서라도 eVTOL 기업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20년 이후로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이 민간 eVTOL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와 미국 군인의 약속 덕분에 미국의 eVTOL 기업들은 투자자들을 좀 더 쉽게 모을 수 있게 되었고, 2021년 스펙 상장, 그리고 2020년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 크게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수십 년 동안 군용 항공기 개발 비용이 치솟은 이후에 에질리티 프라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펜타곤은 더 저렴하고 고급 상용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군은 유틸리티 역할의 eVTOL을 사용해서 기존 헬리콥터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활주로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과 그리고 화물을 운송할 계획입니다. 조용하기 때문에 적진 뒤로 군대를 밀어 넣고 구조 작업을 수행하는 데도 유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질리티 프라임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기업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조비 에비에이션 그리고 베타 테크놀로지스가 있는데, 이 두 기업은 사람을 수송하는 eVTOL을 주로 개발하는 업체이고, 일로이 에어하고 탈라는 화물 수송, 즉 eVTOL을 화물 수송에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둔 회사입니다. 이와 같은 15개의 스타트업들은 미국 연방항공국이 이제 아직 정식적으로 UAM 서비스를 시작하게 할 그런 규정 같은 것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판매를 해서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이 미국 항공군과 그리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이 개발한 eVTOL을 판매할 수 있어서 이와 같이 어질리티 프라임을 통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 미국 군대가 그들의 에어크래프트, 즉 eVTOL을 2024년부터 구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타 테크놀로지스 이사회에 속해 있는 로퍼에 따르면은, 미국 군대가 본격적으로 eVTOL을 구매하는 그 시점에 그 돈의 색깔이 달라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의 크기가 굉장히 크게 팽창할 수 있고, 그리고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UAM 스타트업 중에서 대장주라고 뽑히는 조비 에이비에이션의 경우에는 이미 7,500만 달러를 미국 공군과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리고 2024년에 공군에 그들이 개발한 eVTOL을 인도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4인용 eVTOL을 개발하고자 하고, 그리고 150마일까지 순항할 수 있도록 사업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과는 다르게 화물 서비스에 목표를 두고 있는 베타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2023년에 미군이 공군 시험 작전에 이어서 2024년에 미 항공기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에 엘리아라고 하는 베타 테크놀로지스의 eVTOL이 기존의 활주로 이착륙이 있었지만 공군 조종사가 유엔 비행으로 비행한 최초의 전기 항공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베타 테크놀로지스 역시 조비 에비에이션만큼은 아니지만 미군과 4,4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공군의 경우에는 적진 뒤에 추락한 조종사를 구조하는 위험한 임무를 위해서 자율 또는 원격 조정 eVTOL을 사용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구조 헬리콥터에 비해서 더 조용하고 그리고 적에게 들키지 않고 적의 후방으로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높게 점수 매기고 있습니다. 생명이나 또는 부상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위험 지역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그리고 원격 조정에 더 높은 관심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앞으로 펼쳐질 이 민간 기업들의 투자 단계가 더 비싸고 더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 어질리티 프라임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은 75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지만 현재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더 비싸고 더 위험한 안전 인증 테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들 회사가 얼마만큼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살펴보면 이 키티워크라고 하는 eVTOL 개발사는 초기 민첩성 프라임 프로젝트에서 작전 훈련을 실시한 최초의 회사이지만 이 기업에 투자하고 있던 억만장자 레리 페이지는 앞으로 자율주행 항공기가 시장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10월에 갑자기 회사를 폐업시켜버렸다고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 단계는 지금까지의 시제기를 발명하는 단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 것이고 더 위험할 것이다. 따라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을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기사 말미에는 이제 이 어질리티 프라임에 관한 종합된 의견이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이 어질리티 프라임을 통해서 미국 연방항공청인 FAA는 이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라서 민간 eVTOL 기업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규정 같은 것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그 가치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직업들도 많이 생겨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그 가치 그리고 부가가치, 이런 돈들이 여기서 창출될 것이라고 종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브스에서 밝히고 있는 eVTOL 관련된 기사 한 편 공유해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 역시 이제 그 전까지는 민간 기업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약 3년 전부터 중국의 기술력에 위협을 느끼고 본격적인 투자를 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2024년에 본격적으로 미국 군대에 팔기 시작할 것이고, 이 2024년이 되면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데 유럽 역시 파리 올림픽에서 이 UAM 기체들, 다시 말해서 eVTOL 기체들이 파리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이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사업,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23년 그리고 24년 2년 남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예정인 2025년까지는 약 3년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놓지 마시고 투자 종목으로 이와 같은 EV톨 미국 기업들도 투자 리스트에 반드시 챙겨두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포브스에 실린 기사 한 편 공유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부족했지만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와 유용한 뉴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